속보 한국 강경화 사무총장. 아시아인 최초로 UN ILO 전 세계가 존경합니다. 일본도 못한 걸 한국이 해냈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다. ILO는 세계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 1919년 설립됐으며 현재 회원국은 187개국에 달한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다. 정부는 1일 강 전 장관이 ILO 차기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주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ILO 사무국의 강 전 장관의 입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한국인이 ILO 사무총장직에 도전하는 건 강 전 장관이 처음이다. 만일 강 전 장관이 당선될 경우 아시아 출신의 첫 ILO 사무총장 겸 ILO 역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이 된다. 정부는 외교부와 고용노동부 등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강 전 장관의 후보자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입후보 등록 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강 전 장관 외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토고, 프랑스, 호주 등 4개국에서 한 명씩 입후보해 5파전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ILO 사무총장 선거는 입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과 공식 청문회를 거친 뒤 28개국 정부 대표와 노동자, 사용자 대표 각각 14명 등 56명이 참여하는 이사회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로 선출된다. 차기 사무총장 당선자는 영국 출신의 가이 라이더, 현 사무총장 임기가 끝난 내년 10월 1일 임기를 시작한다. 정부는 강 전 장관에 대해 우리 정부 및 유엔 내에서 다년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일자리 회복, 경제위기 극복, 노사정 3자주의를 통한 상생과 연대 정신의 확산 등 ILO의 핵심 의제를 주도할 리더십,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을 포함한 전 세계 취약 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 해소와 폭력, 괴롭힘 근절, 코로나19 상황에서 상생과 포용적 회복 등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외교부 장관에 임명돼 3년 8개월간 재직하고 지난 2월 퇴임했다. 그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을 지내는 등 유엔에서 오래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지난달 이화여대 명예석좌 교수에 임용됐다. 이 ILO 출사표 강경화 개도국 일자리 창출 노동계 노동권익보호안 부여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 출마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개발도상국 경제개발협력과 노사정 대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놀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고 논평을 내는 등 노동계에서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그의 문제의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ILO 홈페이지에 공개된 강 전 장관의 공약 내용을 3일 살펴보면 강 전 장관은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ILO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해 수혜국의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과 긴밀히 협력해 기금을 확대하고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제안했다. 고질적인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는 개도국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강 전 장관은 지난 1일 ILO 사무국 최고위직인 사무총장 자리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ILO는 국제 노동 기준을 제시하고 각국의 노동 현안을 논의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2014년 한국 정부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법의 노조로 규정하자 노동자 결사의 자유 위반으로 판단해 바로잡도록 강력히 권고한 것도 ILO다. 이처럼 국내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안을 국제노동규범으로 규율할 수 있기 때문에 ILO 사무총장 선거는 노사 모두의 관심사안이다. 강 장관은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노사정 대화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제도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확대하고 직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겠다고도 제안했다. 이는 지난 2019년 ILO가 제시한 100주년 선언에도 수록된 대목이다. 그러나 ILO의 역할을 고려하면 강 장관의 문제의식이 지나치게 좁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3일 논평을 내어 노동 분야에서 경험 결여라는 현실을 반영하듯 강 전 장관은 ILO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 관한 견해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ILO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국제노동기준을 확립하고 이행을 감시 감독하는 것인데 강 전 장관의 공약에는 그 부분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다른 후보들이 ILO의 규범적 역할을 우선시하며 변화하는 일의 세계의 현실에 맞게 국제노동기준을 정비하겠다거나 노동안전보건을 기본권으로 포함하기 위한 이사회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는 공약을 최우선 순위로 제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강 전 장관의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공약 공백은 치명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강 전 장관이 내놓은 공약엔 ILO의 주요 기능인 노동자 권익 보호에 관한 내용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를 들어 ILO 100주년 선언에 담겼던 노동자 결사권과 강제, 아동노동 근절,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 등은 공약에서 빠졌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ILO의 관심사는 기술 변화로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가 갈수록 파편화되는 상황에서 단체 교섭권이나 산업안전 등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인데 로 사무총장에 도전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ILO 협약 3가지를 비준하는 과정에서 협약 내용을 국내법에 온전히 담지 않았는데도 강 전 장관이 이를 체의적으로 내세운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강 전 장관은 관련 부처 및 국회와 함께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양력을 소개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전날인 2일 논평에서 지난해 개정된 노조법이 여전히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지 않아 국제 기준에 위반되는 상황이며 강제노동 폐지 협약은 국가보안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비준을 미루고 있다며 강 전 장관이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하려면 최소한 자국의 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끌어올리는 것이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에서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한국의 현실은 노동 후진국이며 아태 지역 출신 여성임을 내세워도 이런 현실이 덮어지지는 않는다며 강 전 장관은 이러한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